1992년 4월 캐나다 40을 앞둔 한 남성이 석방되자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를 에워쌌는데요. Good to be out forever, right? And that's all I'm really saying. So I'll walk you through. 그의 정체는 캐나다 최악의 잘못된 판결로 고작 16살에 누명을 쓰고 무려 2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데이빗 밀가드였습니다. 살아왔던 세월보다 수감된 세월이 더 길었네. 1969년 1월 오전 캐나다 사스캐처원주 사스카툰 지역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사건 발생 5개월 뒤 밀가드가 여자 화장품을 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밀가드 옷에 피가 묻은 걸 봤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16살 소년 데이빗 밀가드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 1월 밀가드가 17살이 되던 해 소년은 밀러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심지어 감옥에서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20여 차례의 가석방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번번이 범죄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모두 무산됐는데요. 1988년 밀가드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체액이 밀가드의 정액이 아니라는 내용의 법의학 전문가의 보고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 왜? 당시 밀가드의 무죄를 주장하는 대중집회까지 열며 사건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해 11월 드디어 법무부에서 직접 밀가드 사건의 재심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재조사 결과 당시 목격자들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증언한 것이 밝혀지면서 오랜 노력 끝에 1992년 4월 드디어 밀가드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런 노력이 없었다면 그냥 묻혔을 사건이네요. 그는 자유인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정신분열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건 그의 억울한 외침을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That's all I'm really saying.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모에 담긴 사건의 진실. 지난해 5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에이미 쿠퍼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떤 남자가 저와 제 강아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911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뭐 괴한이 있었던 건가요, 공원에서?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떤 이유에선지 남성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왜 체포를 안 합니까? 그 이유, 네. 에이미가 신고했을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뭔데? Sir, I'm asking you to stop.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Sir, I'm asking you to stop recording me.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Please take your phone off. Please don't come close to And me. I'm taking a picture of calling the cops. Please call the cops. There is an African 뭐야? I'm in Central Park. He's recording me, threatening myself and my dog. 연기하는 거 봐. Being threatened by a man. 이게 뭐가 다급합니까? Please send the cops. 아니, 뭐가 생명을 위협한 거야, 이게? 사건의 진상을 살펴보면요. 당시 에이미 쿠퍼는 센트럴파크의 램블 구역에서 산책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동식물과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야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에이미는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 중이었고요.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발견한 남성 크리스천 쿠퍼는 선생님, 이 구역에서는 강아지 목줄을 꼭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에이미는 적반하장으로 이를 거부하며 돌연 화를 내기 시작. 사실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흑인이 자신한테 뭐라고 했다. 그래서 막 저러는 건 아니겠죠?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 은연중에 저 사람 마음속에 차별적인 시선이 없다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거를 막 연기까지 해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자의 시각을 마음껏 드러낸 겁니다. 결국 그녀는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 그리고 허위 신고 혐의로 경찰에 기소까지 당하면서 아우, 쌤통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Please take your phone off.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3위를 공개합니다. 선의가 이것으로 돌아오는 순간. 2018년 11월 중국 하이난.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중이던 최 씨 부부는 도로에서 화물차를 피하려다 쓰러진 90대 노인 왕 씨를 발견. 그들은
급하게 오토바이에서 내려 왕 씨를 부축했고요.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바로 연락이 닿지 않자 치료비까지 내주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두 분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얼마 후 누군가 최 씨 부부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야,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이게?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표창장 줘야지. 근데 이게 누명 특집이니까 누구를 의심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왕 씨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급작스럽게 사망. 자, 그런데 이를 두고 유가족들은 최 씨 부부 때문에 왕 씨가 사망했다며 이들을 살인 혐의로 고소, 배상금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진행한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유가족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쳐놓고 구한 척 쇼한 거 아니야? 자, 유가족들이 도로교통사고 증명서를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최 씨 부부가 무면허로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유가족들은 과속 주행을 하던 최 씨 부부가 노인 왕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건데요.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그러나 유가족은 또 다른 이유를 대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치료비를 내줬다는 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다 그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나쁘다, 이거는. 자, 사고 당시 최 씨 부부가 선의로 치료비를 내준 것을 두고 유가족들은 감사 인사는커녕 그들이 사고 사실 감추기 위해 치료비를 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나쁘다. 아니 일단은 가족이 연락이 안 되죠. 상황은 급박하죠. 그러니까 치료비까지 일단 내준 거 아닙니까? 이걸 증거라니요. 범행의 증거라니 이게. 아, 이거 오히려 갚아야지. 고맙다고 해야죠. 평생 어떻게 살아온 거야 그 사람은. 뭐 캥기는 게 있다니 뭔 소리 하는 거요. 자, 그리고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 결과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실상 배상금을 노린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하며 최 씨 부부는 약 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유가족들에게 정의로운 시민들이 자신들이 행한 선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 짓은 해선 안 됩니다. 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해 드릴까요? 네. 자, 1위 후보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아! (1999년) 미국 캔자스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범인은 마트에 있던 여성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쳐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뒤로 따은 헤어스타일에 수염이 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같았어요. 그리고 키는 180 정도? 몸무게는 한 90kg 정도? 체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근거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얼마 뒤 마트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24살 남성 리처드 존스를 체포했습니다. 자, 목격자의 진술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좀 뭐 따은 머리 있고 네, 건장한 체격에 수염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확하게 잡았네요.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범인 리처드 존스는 수감된 이후에도 줄곧 무죄를 주장. 아이고. 전 그날 여자친구와 생일 파티 중이었다고요. 지인들까지 동원해 자신에겐 알리바이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목격자가 있었기에 존스의 주장과 지인들의 증언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에? 자, 그런데 존스가 수감된 지 17년 만인 2017년 과거 마트 사건의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도플갱어야? 어머, 너무 비슷하다. 수염 쌍둥이 있고. 같기도 하고, 그죠? 머리 따갖고 체격 크고 흑인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습니다. 와, 야, 근데 너무 진짜 비슷하다. 비슷하다. 쌍꺼풀 눈이랑. 근데 갑자기 진범이 어떻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리처드가 억울하게 17년째 복역 중이던 어느 날 동료 재소자로부터 본인과 똑 닮은 다른 재소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밝혀진 그날의 진실. 당시 리처드는 진범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엄마. 하필 목격자의 진술처럼 얼굴 뒤로 딱 따은 긴 머리 스타일, 그리고 180cm의 큰 키와 90kg의 몸무게, 심지어 나이까지 한 살 차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전과가 있었던 리처드의 이력을 본 경찰들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 리처드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24살이었던 리처드는요. 무려 17년의 세월이 지나 41살이 돼서야 누명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휴.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도소 수감 당시 리처드는 1살 딸아이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까지 2딸을 둔 아빠였다고 합니다. 아유, 그 애들 크는 거 하나도 못 본 거야, 그럼? 애기 성인 될 때까지. 그리고 아빠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다 진짜.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마트제 베나 씨. 그녀는 지난해 3월 매일같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사이버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20년 3월? 굉장히 최근 일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했길래 살해 협박까지 받은 건가요? 베나 씨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건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She is armed diplomatic security officer from Woodbridge, Virginia. She was in Wuhan. She was in this bicycle race on October 20th 뭐야, 이거? when she contracted the virus in Wuhan. And we'll go to. 최초 감염자는 알려지지 않은데 저 사람 무슨 거로 지금 내가 짧게 보는 걸로는 그냥 쥐 생각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뭔데요? 베나 씨는 코로나19 감염은커녕 유사 증상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음모론 전문 크리에이터 조지 웹은요. 코로나19는 미국이 발명한 생화학 무기이며 버지니아 미군 기지 포트 벨보어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인 베나 씨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열린 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최초 전파자가 베나 씨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지 웹의 영상은요. 약 3천만 뷰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퍼져나갔고요.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되는 이 가짜뉴스를 자막까지 입혀가며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온 곳은 미군일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자올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자 베나 씨가 코로나19 최초 전파자라는 어이없는 누명은 점점 더 확산됐습니다. 너튜브 측에서 뒤늦게 문제 영상을 삭제했지만요. 이미 가짜뉴스는 진실로 둔갑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상황. 그게 문제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녀의 집 주소, 또 가족들의 신상 정보까지 누출됐고요. 누명의 희생양이 된 베나 씨는 언론을 통해 매일 악몽을 꾸는 것 같다. 괴롭힘을 중단해달라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